고전에서의 공부법이에요. 고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스승을 찾아 천하를 떠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무협지 보면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무협지에만 그런 게 있는 줄 아는데 사실 무협지는 건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도를 이룰 수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건법을 익힌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가 어떤 질문, 화두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가치를 일구는 이 정신의 세계는 그런 건법의 세계보다 훨씬 더 높고 드넓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스승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근대 이전에는 공부를 시작한다, 뜻을 세웠다. 그러면 내가 어떤 스승 문화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 다음 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은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평생 일군 이 정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죠.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그릇에 맞는 제자가 오기를.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만나면 바로 스파크가 일어요. 스승과 제자의 서로 알아보는 거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진리를 깨치겠다는 거, 그리고 그 진리와 자기 존재를 다 결합했기 때문에 훨씬 더 심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눈에 이거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탁구하고 팔봉 선생의 이 뜨거운 이제 러브라인이 형성되면서 이 삼각관계가 드라마에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친구로 나왔던 그 배우가 굉장히 황당했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막 지금 막 삼각관계의 주인공이 돼서 막 복수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드라마에서 이게 그냥 거의 그냥 조연급으로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팔봉 선생과 이 삼각관계, 새로운 삼각관계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경합을 하고 빵에 대한 어떤 기술을 전수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펼쳐지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 고전의 공부법의 어떤 진수가 뭐냐면 빵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빵을 어떻게 잘 만들까를 고민하는 게 공부예요. 그런데 구마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1인자가 될까를 고민하죠. 이게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의 공부는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식과 정보로서 정보 싸움, 두뇌 플레이 이것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성적이 제일 중요한 게 공부를 많이 한다, 뭐 힘들게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왜 성적만 갈망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없어지죠. 그냥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딸 것이냐, 학점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온갖 스펙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지 이것들 속에 담긴 과정이 실종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정말 근기가 점점 축소돼서 절대로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 전체가 벌써 패배자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런 사람을 루저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잘못된 편견에 휩싸여 있으니까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자격증 경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점점 내 존재하고 이 지식 정보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 간격만큼의 공허함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마주는 한 번도 웃는 얼굴이 없어요. 웃을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내 존재가 충만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공부를 한다. 이것도 사실은 자기 내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엄마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니까 얘를 이겨야 되는 과제만 남겨진 거죠. 그래서 빵을 구우면서 빵의 기술을 습득하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 시대 공부가 다 이렇게 하지 않나? 두뇌 플레이만 하는 거죠. 기발한 아이디어,
누구보다 튀는 거.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냐면 남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과정은 없고 이기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지배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거는 내공도 아니고 카리스마도 여기서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할까요, 엄마들은? 그리고 왜 나가면 당장 스펙하고 그냥 그런데 골몰할까요? 저는 이게 너무 아이러니였어요. 이게 50%의 시청률을 자랑했다. 그러면 전 국민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김탁구 같은 청년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현실은 이런 청년을 막 양산해 내는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이게 너무 흥미롭다. 그러니까 뭔가 무의식적으로는 이런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지금 뭔가에 의해서 그게 덮어 씌워져 있는 거죠.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공부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만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게 이제 인문학의 붐이고 김탁구의 이런 대히트가 아닐까. 솔직해지자 이런 거죠. 자기 욕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팔봉 선생이 얘한테는 자기의 그 기술을 전수해 주려고 해도 전수할 수가 없어요. 1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발한 신상품을 만드는 거 말고는 빵에 대한 애정도 이 빵을 먹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한테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계속 신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홀리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 상품이 그렇죠. 다 이미지 게임을 하는 거지 정말로 이 상품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 행복하게 일치할까를 고민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데 사람들을 멋진 이미지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많이 팔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했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죠. 이 물건으로. 뭔가 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걸 판 사람들, 이 상품을 개발한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어떤 홍보 전략으로 이 상품을 팔았는데 이것과의 간격만큼은 내 존재에 고스란히 남아요. 이런 거를 이제 동양의 의역학에서는 간극이나 잉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몸에 쌓이면 담이 되죠, 담. 온몸에 담이 다 들려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 20대 청년들은 정말 그 거죽은 아주 화려합니다.